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극히 일부분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푸르메 재단의 백경학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먼저 푸르메 재단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푸르메란 뜻은 푸른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메 재단 하면은 매년 말씀대로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한순간에 이제 장애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의료 재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영리 재단이고요. 지난 2005년도에 김성수 성공회대 주교님하고 그리고 뭐 강지연 변호사님, 박원순 변호사님 이런 각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나서서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병원을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설립하게 됐죠. 네, 그 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셨죠, 이사님께서요? 네, 같이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했지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일단 그 후천적인 장애라는 게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걸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1%를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시고요. 또 그 중에서는 또 뭐 일시적으로도 기부해 주신 분, 그리고 기업들도 몇 개 기업이 나서서 이런 불행들, 우리 사회가 떠안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장애라는 부분을 함께 하자 해서 이제 기부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재원이 돼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원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셨고, 그 재단이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원은 재활 전문 병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병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효자동 내거리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1층에는 장애인만 올 수 있는 치과를 만들었고요. 2층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재활센터, 특히 한방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 재활센터를 만들었고, 3층에는 저희가 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린이 재활센터를 좀 크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이제 화성에는 재활병원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처럼 재활만을 위한 병원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매년 교통사고라든가 뭐 뇌졸중 아니면 추락사고 뭐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다치신다든가 이래서 이제 장애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고 나서는 가서 물리치료, 뭐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복귀할 수 있는 재활병원이 극히 적습니다. 네. 몇 곳 정도가? 전국적으로 최근 늘어나서 한 20곳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30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통원 치료라든가 아니면 입원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병원이 없겠느냐? 뭐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병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일단 의료 수가가 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의료의 재원이 작기 때문에 수가도 낮고, 수가가 낮으니까 이런 병원에서는 재활병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면 100%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교통사고로 뭐 가장이 다친다 하면은 그 부인은 남편 이제 간호하는데 매달리게 되고요. 애들은 전부 다 방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좀 파탄이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 10명 가운데 한 분이 장애인인데요. 네. 그 장애인 가운데 몇 분 정도가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되시고? 보통 90%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옛날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선천적인 네, 이유로. 염색체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중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90%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든 간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복귀하신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우리가 지금 재활병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그 재활의학계에서는 통계를 내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재활 치료를 해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비용보다도 그러지 못하고 그 국가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한 4배 정도 더 든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손실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가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민간과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네. 이제 궁금한 것은 대개 대학병원마다 재활의학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의료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병원은 그처럼 작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병원에는 재활의학과는 있지만 재활병원은 없습니다. 예. 재활의학과 안에 형식적으로 한 10개, 20개 정도의 병상은 있죠. 그리고 아산병원이나 아니면 삼성병원도 재활의학과는 있는데 재활병원은 별도로 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재활병원, 재활 환자거든요. 재활을 원하는 장애 환자인데 이분들이 와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의 병원에 대기자로서 이제 올려 있고 그래서 이제 병실이 비었다 그러면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치료를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정한 그 장애인 환자들이 다 전국을 떠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 그분들을 위한 그 정부 정책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그 병원적 측면에서, 이제 치료적 네. 측면에서 그 지원 외에도 어떤 정책들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가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가정 같은 부분은 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적인 그런 장애를,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과 장애라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우리 사회에 관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